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롱장입니다. 안타까운 사연인데요. 이게 지금 남일이 아닌 게 됐더라고요. 물론 저는 결정적으로 아파트를 포기한 분이 주변에 있는 건 아닌데, 잠을 못 잔 분은 있었어요. 그런데 이게 이제 공식화돼 가고 있는 모습이에요. 이거에 대해서 좀 다뤄보고 싶습니다.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하기, 좋아요, 멤버십까지 부탁드리고요. 제 정규 강의 9기 신청은 왼쪽 하단에 보면 확인이 가능하세요. 단편적으로 보면 지금 대출 규제 때문에 아파트 분양을 받았는데 이제 입주 날짜만 기다리고 있는데 이제 입주를 못하게 됐다 이렇게 된 거예요. 저희 어머님들은 다 기억을 하시죠? 처음 집 분양 받았을 때 구축에 살다가 신축에 들어갈 때 그 설렘, 미리 가서 새집 청소 손으로 다 하시고 AS 점검 다 하시고 잠을 설치시잖아요. 그리고 들어가시면 이제 집 많이 만져보시고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. 내 집 마련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. 그런 감정적인 영역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. 그러면 좀 맞지 않잖아요. 문제는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. 애시당초 집을 분양을 받을 때 왜 대출을 생각하냐. 네 현금으로 사야지. 자업자득이다. 이런 분들도 계세요. 근데 그거는 저는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게 한국에서 대출 없이 집을 사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. 그리고 대출은 정상적인 금융 시스템의 일부이기 때문에 충분히 계획에 넣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. 그리고 만약에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. 이런 식으로 아파트 분양받은 걸 포기하게 되면은 이제 집값 좀 떨어지겠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. 여태까지 이게 없었던 현상이 아닌데 두고 보세요. 이거 현금 부자들이 다 가져가요. 이게 어떤 걸 의미하는지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. 여러분, 이거는 아파트 시장의 안정이나 하락을 뜻하는 게 아니고요. 돈 없는 분들이 더 이상 올라갈 수 없다는 뜻이에요. 저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있어요, 여러분. 레버리지는 부자들을 더 부자로 배불리는 게 아니고요. 원래는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중간이라 위로 올라가기 위해서 지렛대로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.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중력의 법칙인데요. 레버리지나 대출을 통해서 아래에서 중간이라 위로 올라간 분들은 그 맛을 알잖아요. 그러니까 계속 쓰는 거예요. 그러다 보니까 위로 올라갔는데도 계속 쓰니까 이게 딱 정평이 난 거죠. 부자들은 레버리지에 기댄다. 대출은 부자들을 위한 거다. 아니에요. 대출은 원래부터 돈이 부족한 사람들이 미래의 수익을 땡겨다 쓰고 자기들은 이자를 취함으로써 둘 다 웃는 구조를 가지고 있었어요. 사실 이거는 그냥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면 소비자 입장에선 은행이 배신한 거예요. 이게 여쭤보고 싶어요. 다주택자나 부자들이 지금 물을 먹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. 투기꾼들이 물을 먹고 있는 게 아니라 내 집 마련, 청약이니까 무주택자가 내 집 마련 한 칸 하신 분들이에요. 입주를 손꼽아 기다리던 분들이 대출이 안 나와서 돈을 날리게 생겼어요. 이건 아니잖아요. 그리고 이게 사회적으로 뭘 뜻하고 있는지 전 말하고 싶어요. 무슨 얘기 하고 싶은 거냐면 계층 이동이 더 이상 안 된다는 거예요. 이렇게 되면 여러분은 대출이 갖고 있는 진짜 의미를 좀 아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전세도 마찬가지고 대출도 마찬가지고 대출이라 함은 내가 지금 열심히 일하고 있고 너한테 믿음을 줄 수 있으니까 나의 신용을 담보로 화폐를 달라는 거거든요. 근데 이 시스템을 망가뜨리겠다는 거는 안본지족, 지금 네 상태 그대로 머물러 있으라는 거예요. 근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 기성세대는 거기서 머물러 있던 게 아니라 대출을 통해서 성장을 했거든요. 지금 내 사회에 나와 있는 나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은 작년까지만 해도 레버리지와 대출을 이용해서 자산을 쌓아 올렸는데 올해부터 갑자기 나는 안 된다?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는 것 같아요? 올해부터 플레이하기로 했던 사람들은 플레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. 그 사람들을 못 따라잡아요. 이게 여러분이 원하는 세상은 아니시지 않아요? 노력한 만큼 위로 올라갈 수 있어야 되잖아요. 여러분, 이거는 불공평이 아니고요. 대출을 썼다는 이유로 비난받을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. 그리고 이런 사례가 반복이 되고 고착화되면은 정말 이 격차는 영원히 따라잡을 수 없는 그 무언가가 돼버려요. 이게 만약에 이분들이 대출이 안 나와서 집을 포기했다. 그래서 공실이 늘어나면서 아파트가 하락을 한다. 안정화가 된다.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번 두고 보세요. 이게 어떻게 되는지. 이게 또 강남의 아파트들처럼 현금 부자들이 다 가져가요. 그러면 또 격차가 벌어지는 거잖아요. 저는 우리 사회에서 대출에 대한 교육이 전혀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. 이 사례를 봤을 때 이건 잘못된 거예요, 저는. 전 잘못됐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. 물론, 은행은 자기 결정권이 있을 거예요. 정부 방침도 있고,
뭐 금융위원회도 있습니다. 다 인정하는데 대출이라는 게 정상적으로 사회활동을 하는 사람에게 해주는 거잖아요. 그런데 이분들은 뭐 정부가 하지 말라는 투기를 한 것도 아니고 뭐 물론 어딘가에 조건이 걸려서 안 나오는 거겠지만 내가 그때 분양받아도 된다고 허가를 받고 지금 입주하시는 분들인 거잖아요. 이분들은 자기가 뭔가 해놓고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만큼 대출이 나오는 게 전 정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갑자기 하루아침에 안 해주는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지금 연체이자 내면서 버틸 생각하시는 분들은 잠을 못 이뤄요. 그리고 이런 분들이 정말 지금 최종적으로 무슨 방법을 쓰고 있냐? 사채, 뭐 P2P, 다른 기타 이 변태 다른 형태의 그 대출을 끌어다 쓰고 있고 그것 때문에 어마어마한 대출이자를 물게 돼 있거든요. 그러니까 아무도 웃는 사람이 없어요. 은행은 담보를 잡고 대출을 해주는 거 좋아하거든요. 안전하니까. 은행은 대출을 못 해주니까 울고 개인은 배신당했다고 생각하니까 울고 웃는 사람은 사채업자들이에요. 그러니까 도대체 이게 뭐냐는 거죠. 근데 문제는 이걸 응원하시는 분들은 최종적으로 사채업자들이 웃는 게 좋으신 거예요. 어쩔 수 없잖아요. 집을 날리면 수천만 원의 재산에 손해가 나고 여태까지 당첨받지 못한 기회비용이 날아가니까 집은 지켜야겠고 멀쩡한 데서 대출을 안 해준다고 하니까 당연히 사금융이나 다른 데서 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고 걔네는 1금융에서 못 받고 자기한테 오니까 높은 고리대금을 해줄 수밖에 없는 거고 그게 시장 원칙이잖아요. 그럼 이 사람은 집은 지켜냈지만 그 조건으로 엄청난 이자를 내야 되는 거고 언제 이 대출로 대환 대출이 될지 모르니까 불안감에 살고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모두가 불행해진 거거든요. 그래서 저는 뭐 집이 많은 사람, 투기꾼 이런 사람들 대출 막는 건 이해를 해요. 왜냐면 방침이란 게 있는 거니까. 근데 지금 보면은 정말 아무 이유 없이 대출이 막히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분들에게 힘내란 얘기를 하고 싶고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이러면 집값 떨어지겠다 하시는 분들에게 일단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. 또 현금 부자들이 다 가져갈 거고 그리고 이것도 이런 게 계속 고착화되면 언젠가 여러분 차례, 여러분이 언젠가 대출이 필요한 날이 오거든요. 그때 안 나오면 어떡해요? 이런 게 자꾸 일어나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. 그래야 이런 대출이 멀쩡하게 나와야 정상적으로 내 가게를 꾸려나가시는 분들이 위로 올라갈 수가 있는 건데 이거는 너무 가혹하다는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. 물론 제가 이 영상을 내보낸 다음에 이게 정상화될 수도 있어요. 저도 알아요. 그런데 정상화된다 하더라도 전세자금 대출처럼 기존의 제 세입자의 전세자금 대출처럼 그분들이 잠을 이루지 못한 밤을 보상받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. 뭔가 시스템이 좀 안정화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. 막무가내식 대출은 안 돼요. 일본의 잃어버린 10년도 미국의 서프라임 모기지도 막무가내식 아무 조건 없는 미친 듯한 대출 때문에 국가가 무너진 게 맞기 때문에 지금처럼 LTV 관리를 하고 DSR 관리를 하는 건 좋다고 생각을 해요. 근데 이거는 좀 비정상 같아요. 그리고 이대로 간다면 누가 대출을 믿고 사업을 계획을 해가지고 앞으로 자기 미래를 꾸려나가려고 하겠어요. 저는 이거는 정상적인 어떤 사람들의 어떤 그 금융 활동, 경제 활동을 되게 안 좋게 만들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물론 이것 때문에 한동안 몇 달 동안 집값이 잡히거나 정체될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. 근데 지금 만약에 대출 때문에 여태까지 집값이 오른 거라면 진작에 잡을 수 있었던 거고 다주택자는 대출이 안 나온 지 오래됐잖아요. 그런데도 계속 오른다는 건 대출 때문에 대출이 주요 문제가 아니라는 건데 이렇게 되면은 멀쩡하신 분들의 의욕까지 꺾는 셈이기 때문에 이건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? 전세자금 대출처럼 제 영상이 나간 다음에 이게 정상화가 되기를 저는 되게 응원해 봐요. 물론 국가 운영하시는 분들도 사정이 있을 거고 이유가 있겠죠. 영리하신 분들이니까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건데 저는 이런 일이 있을 때 은행에서 오히려 제 목소리를 내줘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. 은행이 우리는 정상적인 고객에게는 대출을 해주고 싶다. 그래야 된다. 그래야 우리랑 믿고 거래하신 분들의 도리가 맞다라고 해야 되는데 그냥 한마디 딱 하면 그냥 갑자기 대출 중지가 돼버리니까 이러면 신용으로 돌아가는 사회에서 누가 믿고 거래를 할 수가 있겠어요. 그래서 저는 지금 이런 일을 통해서 선량한 피해자가 나오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. 어떤 분들은 피해자가 아니라 꼬수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너무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. 저는 너무 유감이고 아쉽고 이분들이 좀 구제를 받았으면 좋겠어요. 저는 투기꾼들을 풀어주란 얘기가 아니에요. 이분들은 투기꾼들이 아니에요. 입주하시겠다고 하잖아요. 이렇게 계속 가면
다른 형태의 대출만 활성화가 되고 사람들의 희망만 꺾일 거예요. 그래서 저는 이런 게 빨리 좀 수정이 되고 원래대로의 시스템으로 돌아왔으면 좋겠다. 이 얘기가 하고 싶어서 영상을 찍었어요.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? 저는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의 생각도 되게 궁금하거든요.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 의견이 있다면 댓글에 달아주시면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. 좀 씁쓸한 마음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